파생 상품은 도박이 아니라 시장의 속마음을 읽는 언어다. 우리는 흔히 투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오르면 웃고 내리면 버틴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 단순한 공식 안에서만 시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시장은 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가격의 얼굴이 있고 그 가격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구조의 얼굴이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첫 번째 얼굴만 봅니다. 차트만 보고 뉴스만 보고 오늘 오를까 내릴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고 해지가 있고 차익 거래가 있고 변동성을 사고 파는 정교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 하나를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을 보는 눈의 차원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보던 눈에서 양방향을 보는 눈으로, 가격만 보던 눈에서 확률과 시간과 구조를 함께 보는 눈으로. 현물 주식의 세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서 오르면 벌고 내리면 잃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이 구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처음 배우면 되게 흥분합니다. 이제는 오를 때만이 아니라 내릴 때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의 진실은 양방향 수익 가능성보다 양방향 손실 가속 가능성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기회의 확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산 속도의 확대이기도 합니다. 현물에서는 시간이 내 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에서는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레버리지가 손실을 빠르게 증폭시킵니다. 수익도 빨리 나지만 손실도 더 빨리 납니다. 그래서 선물은 단순히 공격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냉정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만 다룰 수 있는 계약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옵션입니다. 많은 사람은 선물과 옵션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둘 다 위험하고 둘 다 어려우며 둘 다 파생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선물은 의무입니다. 계약을 맺으면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옵션은 권리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선물의 손익은 직선처럼 움직입니다. 오르면 얼마 벌고 내리면 얼마 잃는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하지만 옵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옵션은 꺾입니다.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옵션은 단순한 방향 게임이 아닙니다. 옵션은 확률의 상품이고 시간의 상품이며 변동성의 상품입니다. 많은 초보자는 싼 옵션을 보면 끌립니다. 가격이 낮으니 부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싼 옵션은 대개 싸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싸다는 것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매우 자주 낮은 확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외가격 옵션을 복권처럼 사는 사람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희박한 가능성에 돈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옵션은 오를지 내릴지만 맞추면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야 하고 속도도 맞아야 하고 시점도 맞아야 하고 변동성도 맞아야 하고 만기까지 시간도 버텨야 합니다. 다 맞아야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옵션 매수자는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확률과 변동성까지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 방향은 맞았는데 왜 손실이 났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답은 단순합니다. 옵션은 방향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빠졌을 수도 있고 변동성이 꺼졌을 수도 있고 움직임이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맞았지만 충분히 맞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가 갈립니다. 초보자는 가격을 봅니다. 전문가는 구조를 봅니다. 초보자는 방향을 맞추려 하고 전문가는 손익 구조를 계산합니다. 초보자는 내일 오를까를 묻고 전문가는 내 포지션은 델타, 감마, 세타,
대가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작지 않습니다. 기관은 예언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기관은 구조로 돈을 법니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보고 베이시스를 개선하고 옵션 포지션의 델타를 해지하고 변동성을 사고팔고 차익거래의 틈을 찾습니다. 그들은 오를까 내릴까를 묻기보다 어떤 구조가 반복 가능한 수익을 만드는가를 묻습니다. 바로 그래서 시장은 때로 뉴스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호재가 있어도 밀리고 악재가 없어도 급락합니다. 표면만 보면 이상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파생시장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현물 시장을 흔드는 거대한 지하 기계실과 같습니다. 그 기계실을 모르면 우리는 가격의 결과만 보고 원인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파생 상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많이 벌기 위한 욕심의 기술을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디서 잃는지, 왜 잃는지, 어떤 구조가 나를 무너뜨리는지 먼저 배우는 일입니다. 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파생 상품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통과하면 파생 상품은 시장 전체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대개 방향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파생 상품은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처럼 쓰면 도박이 될 뿐입니다. 본질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가격, 확률, 시간, 변동성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읽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시장은 더 이상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와 심리, 확률과 자본, 공포와 해지가 맞물려 움직이는 살아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장을 조금 더 두렵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변하게 합니다.